어떤지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43쪽 펴두시면 돼요. 근데 데일리 테스트도 같이 볼 거니까 같이 보여주시고. 벌써 가져왔어요? 네. 벌써 가져왔어요? 네. 왜? 집이 별로 안 먹어보네? 응? 아 그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16분인데 먹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뭐야 이씨 그래도 하나도 이것도 다 잘 맞췄다는데? 얘는 아니고 성격이 위험하면 이상하잖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유일하게 좀 시간이 좀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생각을 한 게 여러분이 잠깐만 2시 반까지 등원인가 맞나? 토요일 날 맞나? 2시 반까지 등원을 하면은 앞 시간에 테스트를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래나? 단어랑 다 해보고 안 돼요? 아니 여쭤보는 거야. 나 잘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료 진행형. 이제 오늘 완료 진행형 마무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 진행형에 대한 개념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토요일 날에는 그러면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1과 때 했던 관계사가 분량이 워낙 많았지. 현재 완료 진행이나 이제 이런 의미상의 주어 같은 거는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재 완료 진행이랑 그다음에 우리 단어 시험까지 하면은 30분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난 모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그렇게 목표를 좀 잡아보고요. 그날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왜 그러냐면요. 조금 여러분이 이제 그 테스트가 좀 일찍 끝나면 좀 일찍 이제 교실로 들어와서 앞 시간에는 제가 좀 첨삭을 봐주려고 해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특히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한 게 그 그래머 빌더 문제 풀 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문제를 그만큼 풀고 채점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질문 체크가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 받아줄 겁니다. 그 앞 시간 30분 동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질문이 없다. 그럼 당연히 제가 질문할 겁니다. 내가 질문해서 틀리면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질문을 받아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진도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개별 질문이나 이런 걸 할 기회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상 질문할 거 해라 했는데 저 질문할 거 없는데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숙제하실 때 상시로 항상 질문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답이 왜 맞는지 또
또는 나머지 보기는 왜 정답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체크를 좀 잘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접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빠르게 이제 우리가 접힌 부분만 딱딱딱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막 이거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책이 한두 페이지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접어놓거나 뭘 붙여놓거나 해갖고 빠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팅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그 완료 진행 파트를 좀 볼 건데,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디까지 설명했죠? 폴 신스 비교 여기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2번부터 보면 되겠네요. For since 비교. 이거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거. 요거였죠? 자, 요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지난번에 배웠던 이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좀 개념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 진행은 다시 한번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다 설명해보는 겁니다. have pp라는 현재 완료와 비동사의 ing라는 진행형이 합쳐져서 have been ing라는 형태로 씁니다. 이게 이제 완료 진행형의 형태였죠. 완료 진행형은 참고로 현재 완료에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라는 네 가지 해석법이 있잖아. 그 중에서 현재 완료의 계속이 있죠. 계속 뭐뭐 해왔다. 이 계속과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have been ing는 뭐뭐 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계속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뭔가를 해오고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몇 년간 해오고 있다, 언제부터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그 표현이 바로 for와 sinc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for 뒤에는 보통 숫자로 된 기간이 나와요. 숫자로 된 기간,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since의 경우에는 특정한 과거 시점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자, 다시 한번 보자면 for 같은 경우는 기간이 나오고 since 뒤에는 시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for 같은 경우는 뭐뭐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since 같은 경우는 뭐뭐 이래로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이래로라는 말 자체는 뭐뭐 이후로 쭉 뭐뭐부터 지금까지. 됐어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우리가 해석만으로도 쉽게 사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 1시간 동안 공부했어, 1시간 이내로 공부했어, 그럼 당연히 1시간 동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해석으로도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과 시점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t has been raining. 자, 비가 오고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고 있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for를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For an hou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1시간 동안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온 거죠. 됐어요? 1시간이라는 숫자로 된 기간이 나왔고요. 만약에 since를 써보자면요, since의 경우에는 특정 과거 시점이 나온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ince yesterday. 됐어요? 그러면은 어제 이후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됐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면 hour라는 어떤 기간에 관련된 개념이 나와서 1시간이라는 기간. 자, yesterday라는 거는 어제라는 시점이 나온 거죠. 됐나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께서 기간이니 시점이니 이런 말이 헷갈린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뜻만 외우셔도 됩니다. for는 뭐뭐 동안에, since는 뭐뭐 이래로.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대입해보면 돼요. 얘는 한번 맞바꿔봐요. 어떤지.
For yesterday, 어제 동안에 말이 안 되고요. Since an hour, 1시간 이내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안의 이래로 이 뜻만 알아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for와 since를 구별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게요. 여기 좀 이거 잠깐 지워도 되는 거 같지? 네. 자, 3번을 쓸게요. 바로 여기서 3번. 3번은 이제 그 진행형 불가동사에 대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 have known you since last year.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너를 작년 이래로 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현재 완료를 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have known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뭐냐면 현재 완료에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완료 진행형은 어떻다? 계속의 의미랑 거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꿔 써도 돼요. 바꿔 써도 돼. 그러면은 쌤이 한번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자, 이거를 완료 진행형으로 쓰면 I have been knowing 이렇게 되겠죠. 완료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You 그리고 since last year. 자, 이렇게 고쳤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have been knowing이랑은 현재 완료 진행형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완료와 완료 진행형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면은 웬만하면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심지어 바꿔 쓰는 거냐 마냐 문제도 아니고요. 이 문장은 아예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아예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 그럼 이게 이제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냐? 바로 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know라는 녀석.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왜 문법적으로 틀린 거냐? 우리가 동사 중에서 주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별표 표시했던 3번 부분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식, 소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래요. 인식, 소유, 감정.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인식, 소유, 감정의 동사는요 어떻다?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행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잖아. 진행형. 됐어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been, knowing이라고 지금 이렇게 진행형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뭐다? know라는 동사는요 여기에서 인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진행형이라는 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I have been knowing에서 이 be knowing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 됐어? 위에는 현재 완료고 진행형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문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근데 아래 건 어떻다? 이렇게 진행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얘는 진행형이 불가능하니까요. 됐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에서 보통 이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낸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같지 않은 걸 골라라. 이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중 뭐랄까 짝지어진 문장이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같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쓴 것처럼 I have known you since last yea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는 해놓고 I have been knowing you since last year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러면은 이 둘이 똑같냐? 당연히 다른 거예요. 왜? 얘는 애초에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다시 한번 보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옳시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방금 전에 썼던 I have been knowing you since last year.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서는 어법상 어색하죠. 어디가? 요 부분이 어색한 거죠. 요 부분. 됐나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법상 어색이나 아니면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형 불가동사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단순 암기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인식, 소유,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대표적으로 인식에 관련된 거. 지금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다시피 know 같은 단어. 방금 전에 제가 썼죠. 아니면은 want 같은 단어. 소유에 관련된 거. hav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감정에 관련된 거도 이제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 왜냐면은 이제 왜 얘네가 진행형이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진행형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왜 진행형이 안 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진행형을 해석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근데 얘네 한번 잘 해석해 보면 어떠냐면요. 얘네는 이미 진행형이 아니어도 그 뜻이 있어요. have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미 뭐뭐 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말로요. 그리고 know도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알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예요. 됐어요? want도 우리가 흔히 원하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원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진행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책에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이 문장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부터 계속해서 이제 배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의 계속과 비슷한 의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완료로 만약에 질문을 할 때는요. Have you PP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는 뭐뭐 해왔니?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계속의 의미로 쓰고 싶다고 한번 쳐볼게요. 계속의 의미. 그러면은 너는 해왔니? 라는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을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 뭐라고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뭐 수민이한테 야, 너 일산에서 얼마나 살았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너 일산에서 살아왔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그렇잖아. 일산에서 얼마나 살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보통은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얼마나. 됐어? 이 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나라는 거는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인 how long 이 표현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ing 이런 형태가 약간 한 세트 느낌입니다. 한 세트 느낌. 그러면은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learning 배워오고 있냐? Spanish, 스페인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료 진행형의 의문문은 이 영문의 파트너가 바로 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스페인어를 배워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대답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완료 진행형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I have been learning Spanish. 나는 스페인어를 배워왔습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쓰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쓰면 돼? 아까 배웠던 for를 쓰거나
since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for a year 1년 동안 배우고 있다. 아니면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배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이과의 문법 두 가지 의미상 주어랑 현재 완료 진행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어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과의 본문을 볼 겁니다. 이과의 본문. 그래서 이과 본문에 저기 뭐냐 그 자스 써있죠. 컬러 자스. 그거를 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치울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만 추가 시험 범위는 아직도 안 나온 거죠? 그러면요? 아직 1, 2과 외에는 뭐 얘기 나온 거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뭐지? 외부지문 나온다. 외부지문 뭐라고? 나왔다고요? 나온다. 나온다고? 나오기? 나오겠죠. 설마 교과서 2개 나오겠어요? 이건 너무 적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분량이. 네. 나오겠죠. 아니 저기 뭐 발산중만 하더라도 이번에 외부지문 뭐 8개가 나온다고 하던데. 발산중 3학년은. 진짜. 근데 이제 장성중은 보통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수 왜 이렇게 엎어져 있어? 뭐 만져? 내가 안 좋게 만들어줘? 엎어지지 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오마중 같은 경우는 과당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2가 나가면은 외부 지문이 4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팅을 하는데요. 장성중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매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내신대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외부 지문 나와봤자 한두 개 아닐까? 그냥 내가 조심스럽게 최대가 예상하거든요. 하나. 최대가 하나예요. 2개였나? 2개였어? 그래도 한 2개는 나오지 않을까요? 한두 개 정도. 근데 이 정도면은 2개. 시험 범위가 엄청 적어요. 시험 범위가 엄청 적어.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래도 한 20문제는 넘게 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뭐 작년에 몇 문제나 나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보통 그 정도 나와요 원래. 아니, 그게 약간 국룰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1과 2과인데 각각 대화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2개 있죠. 그리고 본문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문제가 25문제 나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올객관식이죠. 그렇죠? 올객관식에 25문제면요 5점짜리, 6점짜리 문제도 있을 거예요. 객관식에 분명히. 특히 5점짜리. 어법 같은 게 보통 5점으로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25문제를 낸다고 쳤을 때 보통 대화문에서 2가면요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고 매번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대화문도 원래 대화편이 2개가 있어요. 각 과마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접근해서 각 대화문 하나당 한 문제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아주 쉽게. 그러면 4문제죠. 대화문에서. 어법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어찌 보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법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한 5에서 6문제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중등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관련된 거. 본문에 관련된 거는요, 각 본문당 한 3문제 정도라고 한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6개죠. 됐어요? 그럼 이거를 6문제로 잡는다면요, 6, 2, 12에 16, 16문제입니다. 이거 해봤자 16문제밖에 안 돼요. 이거 해봤자.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이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외부 지문이 한 2개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통 외부 지문의 뭐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외부 지문에서 최대로 많이 낼 수 있는 거는요. 최대로 잡으면 3개예요. 최대로 잡으면. 근데 보통은 3문제씩이나 내진 않고요. 보통은 2문제 정도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 지문에서 한두 문제 정도. 그러면은 외부 지문이 2개 나온다 치면 이제 4문제 되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12에 8이니까 2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외부 지문에서 늘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여기에서 늘려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사실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제목, 뭐 빈칸,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내용 일치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중등부에서는 본문에서 낼 만한 소스가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우리가 이제 가망성을 좀 높게 잡으려면은 이제 뭐 여기 본문에서 뭐 이제 조금 늘린다거나 이제 명작에 관련된 걸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서술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문에서 한글로 이렇게 써놔. 이거를 올바르게 영작한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본문의 비중을 좀 늘릴 수 있어요. 한 이 정도로. 그리고 대화문에서도 비중을 조금 늘릴 수도 있겠죠. 뭐 한 6문제 정도고요. 그럼 이렇게 잡아도 어떻게 되냐? 그럼 10문제에다가 14문제, 24문제예요. 이렇게 해야 24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특정 파트에서 문제를 되게 많이 내야 되거든요. 되게 많이 내야 돼요. 본문이나 이제 문법이나 대화문에서도 지금 두 과에서 이 정도 문제수 낸다는 건 진짜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낼 게 없어요. 이 출제자 입장, 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제가 그 예전에 그 교사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낼 게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역꾸역 내야 돼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다 잘 나오면 안 돼요. 다 잘 나오면 안 돼.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야 돼요. 사실 내가 중학교에서는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해봤고 어쨌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는요. 평균 점수를 안 맞추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전부 다 아니 전교생 다 100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그러면 학교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진 않아. 근데 애들 점수는 변별해야 돼. 근데 내가 쉽게 내면은 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내가 출제하기도 편하면서도 애들이 어렵게 풀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게 어법이에요. 그게 어법. 됐어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 B, C, D, E, F, G 한 7개 써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법상 올바른 것끼리 짝지은 거 골라. 어법상 올바른 게 몇 개냐. 이렇게 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내면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얘기 나온 김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작년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장성중 3학년이면요. 아마 1학기가 잠깐만요. 작년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출을 통해서. 우와. 작년에는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네네네. 2, 3학년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지를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조금 이게 자세히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화문, 그 다음에 여기도 대화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어법,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어법상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밑줄 쳐놓고. 왓에 대한 거 나왔네요. 왓이랑 위치에 대한 거, 대세 대한 거, 우리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어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영풀이. 영영풀이는 보통 학교 프린트에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돼요. 학교 프린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거. 6, 7, 8로 나와 있는 3문제 나왔네요. 그러면요. 본문에 대한 거. 그래서 내용일치. 항상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법이죠. 그 다음에 제목. 아까 딱 얘기했던 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본문이죠. 9에서 10. 제목. 그 다음에 단어. 본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나 본문에 대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단어 뜻에 대한 거거든요. 어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어법 문제, 서술형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위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거 내용일치에 대한 거라고 했었죠.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자, 그래서 15번 여기서도 이제 내용일치. 지금 내용일치를 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16번에서도 지금 이제 빈칸.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거를 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어요. 장성중학교가. 얘는 이제 뭐 서술형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빈칸 문제 나왔고 어법 문제 나왔고. 어법 문제 많이 나오죠. 지금 내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충 6개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만 해도요. 그리고 여기는 다 서술형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서술형 대신에 메꿔야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른 어법이나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부분을 영작한 걸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를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 문제수를 살펴보자면 선택형 18문제에 서술형 5개, 23문제 나왔네요. 작년 기준으로. 됐어요? 근데 올 객관식으로 내면은요, 23문제로는요, 100점을 내기가 좀 애매해서요, 26문제는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객관식만 낸다면. 그렇죠? 이게 지금 작년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작년에는 중간고사를 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았겠죠. 교과서 4개 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이제 출제할 것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장성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일단은 교과서가 4과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문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2개밖에 없어. 1번, 2번밖에 없었어요. 대화문에 대한 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장성주형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화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닐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왜? 범위가 적으니까요. 낼 데가 없잖아. 그렇지? 이때는 낼 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대화문 그냥 과감하게 몇 개만 넣고 빼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범위가 적으니까 분명 대화문이 이거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4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밖에 거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빈칸 문제라든가 또 단어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영영풀이가 됐든 뭐가 됐든 단어에 관련된 문제가 한 5개 정도는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법에 관련된 문제도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내용에 관련된 문제도 한 대충 제가 봤을 때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4-5문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방향성은 단순하게 이제 어찌 보면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시험, 단어 시험 열심히 하셔야겠고, 그리고 사실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만 여러분이 제대로 암기해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우리가 내용 파악도 잘해야겠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어법 문제도 꽤 많이 냈습니다. 본문에서. 작년에는 시험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법 쫙 써놓고 어색한 거 개수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는. 왜? 낼 데가 없잖아. 시험을 낼 데가 없잖아. 범위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험을 여러분이 최소 80점, 나는 90에서 100점 이렇게 이제 노리겠다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일단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너무 뻔한 말인데 그냥 다 잘해야 돼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냐면 한 3개 틀리면 80점 되거든요. 3개 틀리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배점이 높고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법 부분이고, 특히 일과어법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과어법에서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고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문제에서 안 끝날 겁니다. 그 그래머 빌드업에서 안 끝날 거예요. 더 줄 거예요, 어법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법 부분 문제풀이를 계속하면서 좀 감을 익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학습을 하면서 이제 본문 내용 학습이 끝나면은 우리가 변형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겠고요. 대화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원래 암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하다면요, 대화문은 암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대화문 뭐 빈칸 테스트 뭐 이런 거는 제가 낼 수 있겠죠. 대화문 뭐 해석 테스트 뭐 이런 거 낼 수 있는데 뭐 생으로 뭐 대화문을 외워라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불안하다면 각자가 이제 학습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학교 프린트 챙겨오면은 그 학교 프린트에서 영영풀이나 이런 것들 제가 또 시험지 만들어서 여러분께 테스트를 볼 수도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과를 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시험지를 쭉 보여드렸다시피 본문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학습이 중요하겠죠. 어법적인 거, 내용적인 거 다 중요하니까 천천히 체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문장.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은 inspires us all. 자, 우리 모두에게 영감님을 준답니다. 영감님이 아니고요. 진짜 영감을 준다. 영감님 아닙니다. 영감을 준다.
자, let's find out. 자, find out 하면 알아내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알아보자. 뭐를? 네모 괄호를. 자, 이 네모 괄호를 보자면 지금 how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고요.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of work. 자, 좀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해보면 from different fields of work가 이렇게 people을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좀 정확하게 하자면. 자, 그래서 의문사 나왔고 people 주어 나왔고 get 동사 나왔네요. 됐어요? 그럼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문사에다가 더하기 주어 동사 나오면요, 이 덩어리는 뭐냐고? 이 덩어리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자,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주어 동사 부분을 해석할 때는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의문사는 그냥 기존의 해석대로 하면 됩니다. 기존대로 해석하면 돼요. 니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니네가 아는 해석이 있잖아. 그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 동사 부분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주어가 동사 할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뭐다? 명사라고 해요. 명사. 그래서 우리 구문 분석되어 있는 걸 보시면 how부터 문장 끝까지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목적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명사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데 Let's find out. 우리 같이 알아보자. 뭘 알아볼 건데 네모 괄호를 알아보자. 됐어? 목적어니까 를 붙여야겠죠.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라? 큰 덩어리의 해석을 보여줄게.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 how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했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get 하게 되는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from 뭐뭐로부터의 사람들, 뭐뭐 출신의 사람들, different fields of work. 그러면은 서로 다른, 여기서의 field는 분야예요. 분야. 그럼 서로 다른 분야인데 어떤 분야입니까? work니까 일이잖아요. 일하는 분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서로 다른 일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get inspired 영감을 얻게 되는지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 됐어?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면요, 여기서 get inspired를 그냥 단순하게 영감을 얻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inspired가 명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좀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get은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하거든요. get을 따로 해석하면요, inspired는 영감을 받은 이렇게 해석해요. 영감을 받은. 됐어? 따로따로 해석하면은.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은 영감을 받아지다, 영감을 받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뭐해지다, 뭐뭐하게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이 get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영감을 받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 정석 해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일터의 분야의 사람들이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영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레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콜로지스트랍니다. 이 생태학자래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칭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The Stone Forest of Madagascar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이제 그 돌숲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십시다. 이어서. I've been visiting. 우리 배운 거 나왔다. Have been ing 나왔네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럼 나는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비슷한 뜻으로는 have visited 이렇게 써도 돼요. 현재 완료로 써도 돼요. 의미 비슷합니다. 나는 방문해오고 있습니다. The Stone Forest of Madagascar을요. 즉 마다가스카르의 돌숲이니까 성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자로 쓴 거예요. 성림이라는 게. 돌석자에 수풀림자 쓴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성림을 방문해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왜 방문했냐? To study plants and animals.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for over 20 years. 여러분 앞에 현재 완료 진행 나왔죠? 그래서 뒤에 뭐 나왔습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for 나와 있죠. 됐어? 우리 아까 배운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인데 over 붙었으니까 20년 이상 동안 됐죠? 20년 이상 동안 마다가스카르의 성님을 방문해오고 있는데 왜 방문해오고 있는가?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려고요. 생태학자라며. 됐어? 자 이어서 보자면요. The spiked stones of this place. 이 장소의 뾰족한 돌이 are true miracles of nature. 자연의 진정한 기적이랍니다. 됐어요?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초반부에 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에서 기준을 잡는 건 직업별로 자연에 어떤 영감을 얻느냐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잖아. 직업별로. 그래서 생태학자인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자연,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성림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느낀다는 거야. 이 지역의 돌들이 뾰족하대. 뾰족한데 이 뾰족한 돌이 이게 진짜 자연의 경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 3주 전인가 3달 전인가 춘천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춘천에 옥산가라는 곳이 있어요. 옥산가. 옥산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옥이죠. 옥 재질을 옥을 캘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옥을 캐는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캘 수는 없고요. 이제 진짜 이제 광산 같은 데 있는데 진짜 광산은 이제 막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제 이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이렇게 봉사자 헬멧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동굴을 가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물들이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진짜 동굴이야 동굴. 뭔가 막 괴물 나올 것 같고 이제 막 이러면서 막 구경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좀 새삼스럽게 느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매번 방문하면서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지 않을까요? 성림이라고 했으니까 돌이 얼마나 많으면 성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is amazing shape. 자, 이 놀라운 모양이 has been created by rainfall. 자, has been created. 자, 요 형태를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현재 완료 진행형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been created라는 수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의 PP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명칭이 실제로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됐죠? 자,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뭐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됐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됐다. 됐죠? 그래서 이 놀라운 모양은요. rainfall에 의해서 rainfall이라는 건 rain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것 또는 강우량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비에 의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이 뾰족한 모양인데 이게 비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모양이 좀 궁금한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왠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그림 같은 거 안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찾아보죠. 궁금해갖고. 마다가스카르 성림. 많이 유명한. 이렇게 돼 있군요.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게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절벽같이 이렇게 좀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좀 한계가 있네요. 보여드리기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되게 PPT로 보는 건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어쨌든간 그래서 이런 모양이네요. 이게 비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비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Rain has cut down. 자, 그럼 현재 완료가 또 나왔죠? 비는요 잘라냈습니다. 뭐를? 돌을요. 그리고
made them sharp and spiky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오형식 구조죠.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둘 다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격 보어. 그들을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었대요. B가 돌을 잘라낸 거죠.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B가 1.4를 하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B가 계속 뚫어. 그래서 여기가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한번 쳐보죠. 근데 계속 깎아. B가 내리면서 계속 깎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B가 계속 깎는 거죠. 침식이라고 하나요 이거를요? 그 과학적 용어로.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과학 얘기 안 할게. 자 넘어가자. 영어 시간인데 뭐 과학 얘기야. 자, the environment 환경은 is hard 거칠답니다. For animals to live in. 자 동물들이 살기엔 거칠대요.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에서 to live in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live만 쓰면 안 돼요. 그리고요 하나 더 여기 for animals 있죠. 요거 for animals 이거 뭐야?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됐어? 우리 배웠잖아.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나왔네? 됐어? 어떻게 해석해라? 주어처럼 해석해라. 주어처럼.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동물들이 주어처럼 해석했죠. 살기에. 됐죠? 그래서 이거 따로 묶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부사가 됩니다. 됐죠? 동물들이 살기에는 거칠답니다. 여기서 in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환경에서 사는 거잖아요. 환경에서. 됐어? 환경을 사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말이 in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빠지면 틀립니다. 자, 이 환경은 동물들이 살기에는 거칠답니다. But 그러나 그들은 즉 동물들은요 have found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어요. Ways to survive 살아남을 방법을요. 여기서의 투부정사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Ways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생존할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니 근데 뭐 환경이 험난한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냥 같은 애들이 살려나? 한번 볼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lemurs which only live in Madagascar. 자,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사는 이게 여우 원숭이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have frog-like legs. 그래서 개구리와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개구리와 같은 다리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시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죠. 됐어요? 여기서 대신요 leg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격이라고 써있거든요. 거기 여러분 필기된 거 보면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사. 주어 다음에 목적 아니고 주어 다음에 동사로 동사. 됐어?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그럼 여기 동사를 보면은 help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의 수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의 수일치를 하는 거예요. 선행사. 됐어? 여기가 지금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legs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이 help라는 녀석도 복수형 동사를 쓰는 겁니다. 복수형 동사. 그러니까 복수형 동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동사 원형 말하는 거죠. 동사 원형. 우리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 붙이잖아요. 그렇잖아. 쉽게 말하면 3인칭 단수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3인칭 단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s를 안 붙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help them jump. 이것도 우리 배운 건데 help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이렇게 오형식 구조로 많이 씁니다. 이것도 한번 필기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점프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to를 붙여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어법적인 포인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시험지에서 봤다시피 분명히 강성 중에서는 본문에서도 어법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가자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사는 여우 원숭들은
개구리와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구리와 같은 다리가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점프하게 도와주는 다리랍니다. 됐어요? 그들이 점프하게 도와주는 다리래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From one stone tower to another. 자, 그래서 한 돌탑이겠죠. 돌로 된 탑에서 또 다른 돌탑으로요.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은요. From to가 나왔죠.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 이렇게 본다면요. From A to B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A에서 B까지. 그래서 하나의 돌탑에서 또 다른 돌탑까지 됐죠? 한 돌탑에서 다른 돌탑으로 점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좀 다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개구리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대요. For me, 나에게 있어서 the stone forest, 그 성림은요 is like 뭐뭐와 같습니다. A jack in the box. 이 jack in the box와 같답니다. 이 jack in the box가 뭐냐면요 열면은 갑자기 팅 하고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jack in the box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jack in the box와 같다는 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선물이야 하고 상자를 딱 줬어. 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럼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jack in the box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놀라움을 주는 존재.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움을 주는 존재. 됐나요? 이거야 이거. 왜? 이 사람이 마다가스카르의 그 성림을 가면은 놀라게 되잖아. 마치 얘가 띠용 하고 나온 것처럼 오이씨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이걸 보면은 야 하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잭 인 더 박스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It always surprises me. 여기 딱 나왔네요. 그것은 항상 나를 놀래켜요. 그리고 keeps me on my toes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직역을 하면요. keeps 유지시켜준대 나를요 on my toes라고 했어요. toe가 뭐예요? 발은 푸시고요. 가락만 얘기하냐? 아니, 그 발 한마디 하기 싫어갖고 가락 이러고 앉았냐? 자식아, 발가락 이러면 되지. 발가락이거든요.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은 내 발가락 위에다가 두는 거래요.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발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해준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꽉 잡게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을 꽉 잡게 해준다. 좀 의역을 하자면요. 그래서 그 성님이 항상 나를 놀라게 하고 내 정신을 아주 그냥 바짝 차리게 한다는 거죠. 아니 아까 지형 봤잖아요. 이거 잘못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야, 가는 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번으로 가서 또 다른 자연의 놀라움이 뭐가 나오는가 살펴볼 건데요.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맨날 선 남자는 거 아니야? 현수. 자, 본문 2로 가볼까요? 자, 봅시다. 본문 2. 자, 이번에 이제 앰버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제 패션 컬러리스트래요. 그래서 이제 패션 뭐 색채 전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름도 어려워. 이제 어려워요. 카뉴 크리스탈레스라고 있나요? 아무튼간 이게 그 콜롬비아의 5색깔의 강이랍니다. 예, 5색깔이요? 한번 볼게요. The roll is filled with millions of different colors. 자, 여기서 이 filled with 이런 표현이 나왔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비동사의 full of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 세계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수백만의 다른 색깔로 가득 차 있어요. It is my job. 자, 나의 직업입니다. 여기서의 it은요 그것이라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주어예요. 가짜. 진주어가 바로 요 뒷부분 이렇게 네모가로 쳐져 있죠?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내 직업입니다. 내 일입니다. 뭐가? 네모가로 하는 것이. 됐어요? 네모가로가 뭔데? To make, develop, and create colors for clothing. 그래서 그 의류를 위해서 색깔을 섞고요,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리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over the years. 자, 수년간 I have been ing 또 나왔네요. 현재 완료 진행형.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써도 된다? 현재 완료로 그냥 써도 돼요. 나는 얻어오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를요. 영감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인스파이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우리 본문에서 아까 위에서는요. 요거를 조금 잠깐 설명드리면 inspire 하면 동사로서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영감을 주다. 그럼 이걸 이제 명사형으로 쓴 게 바로 뭐냐면요. inspiration입니다. inspiration. 이게 명사로서 영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본문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insigh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insight. insight는 원래 명사로서 통찰력이라고 해석해요. 통찰력. 뭔가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통찰력. 또는 지금 나온 것처럼 영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본문에서 지금 insight라고 나왔는데 inspiration이라고도 쓸 수 있어서 제가 요 추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수년간 나는 영감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From 뭐로부터? The beautiful colors. 아름다운 색깔로부터요. 어디에 어떤 색깔? Caño cristales. 그래서 Caño cristales 아름다운 색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강인데 5가지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색깔을 연구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게 자연에서 나는 색깔을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연에서 이렇게 다른 색깔의 강이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제 영감을 얻겠죠. 자, 이어서 그럼 이것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카뉴 크리스탈레스. 잠깐만. 어디 보자. 이거 딱 나오네요. 오? 네? 여기 색이 섞이는 거. 진짜 모르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요. 이걸 화면을 돌릴 수가 있나? 돌리기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제가 보니까. 네. 소민이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선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색깔이 좀 저는 이제 색깔이 다르다길래 그냥 뭐 약간 청록색, 뭐 푸른색 이것만 생각했는데 뭐 빨간색도 있고 지금 보면은 약간 뭐 핑크색도 있고 이렇게 좀 이게 좀 섞여 있네요. 이게 진짜 희한하네 이것도. 네, 희한하네.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얘기를 하죠. You cannot see. 너는 볼 수 없대요. The wonderful mixed colors. 이 아름답게 혼합된 색깔을 of this river. 이 강의 아름답게 혼합된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Anywhere else in the world. 세상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가 없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혼합된, 강의 혼합된 색은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combination, 조합, 결합 이런 뜻이죠. Of colorful plants under the water and sunlight.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그런 이제 화려한 식물들과 햇빛의 결합이래요. 이게 만든답니다. The colors 그 색깔을 more alive and bright 더 생생하고 밝게 만든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alive와 bright라고 나왔는데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alive 요거. 자,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alive와 bright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형식 구조예요. 오형식 구조. 앞에 make가 나왔기 때문에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오형식 구조로 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alive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 보시면요. alive라는 단어가 있고요. l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live라고 읽지 않고 live라고 읽었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형용사로서 alive는 살아있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live는 어떻게 해석하냐? 얘도 살아있는으로 해석해요. 해석이 똑같죠? 근데 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alive를 만약에 내가 live로 고쳤어. 그럼 이거 틀려요. 어법적으로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alive처럼 이렇게 앞에 어가 붙어 있는 애들은요. 보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보어 역할만. 근데 live는요. 수식어 역할만 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우리가 생방송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 얼라이브 방송이라고 안 그러죠? 그렇죠? 라이브 방송이랍니다. 라이브 TV쇼라고 그래요. 라이브 TV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라이브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때는요. 라이브가 TV쇼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그런 거예요. 됐어? 나는 살아남았다. I'm alive. 이렇게 표현을 하죠. I'm alive. 됐어요? I'm alive가 아니에요. I'm alive. 보어 자리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보어 자리. 그러니까 alive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속의 화려한 식물들 그리고 햇빛에 결합된 게 그 색깔을 더 생생하고 밝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막 진한 빨간색이나 이렇게 좀 보이긴 했었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Whenever I visit the Carnegie Chrysalis.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Carnegie Chrysalis를 방문할 때마다 It makes me 그것은 여기서의 it은 진짜 그것이에요. 그것은 만들어줍니다. 내가 생각하도록. 여기서의 make는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 들어보셨죠? 사역 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hink라는 형태가 나왔고요. 이 think는 우리가 to think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냥 think를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것은 내가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게 만든다. 내가 뭘 생각하게 만든다? 네모 괄호를 생각하게 만든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네모 괄호가 뭐냐? Maybe 아마도 there are 있다고요. 여전히 countless colors. countless는 수없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count는 세는 건데 less가 붙었으니까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그렇죠? 무수히 많은 색깔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대요. 근데 어떤 색깔이냐? That are waiting to be created. 그러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비동사에 PP 나왔으니까 수동태잖아. 그러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색깔이 아마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가지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아직 안 만들어진 색깔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방문하다 보면은 또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색이 너무나도 신비로우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이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법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래서 다 체크해 보자면 whenever 있고요, think 있고요, that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that 있고요, be to be creative 있습니다. 지금 어법 포인트만 5개 나왔어요. 이 한 문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이번 시험에 서술형이 나온다면요, 여기를 서술형으로 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퍼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고 영감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된 내용이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 크리스탈레스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영감을 얻는다는 거를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영감을 어떻게 얻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영감을 어떻게 얻는데 내가 여기를 방문할 때마다 야 진짜 이 크리스탈레스는 진짜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야 다음에는 또 딴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빈칸을 내던지 어법 문제를 내던지 올바르게 영작품을 고르시오로 내던지 어떤 문제로 내도 너무나 좋은 문장이 바로 지금 이 문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요 암기할 가치가 있는 문장이에요. 암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1과에서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를 배웠죠. 지금 여기에 that이라는 녀석 나왔고 여기에도 that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that은요 접속사의 that입니다. 접속사. 우리 what과 that을 구별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우리 오늘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계속해서 배우는 완수불명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완수불명. 잘 보세요. 앞에 think 나왔어. think 생각한대. 뭘 생각하는데? 뭘? 얘가 없다고 쳐봐. 그러면은 think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잖아. 무엇을 생각하다. 을이 없잖아요. 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 이 뒷내용이 없다고 치면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여기까지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 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think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됐어? 그럼 불완전한 문장은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모가로가 무슨 역할?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절.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됐니? 됐어요? 불명. 해결했죠? 자, 근데 얘를 만약에 that이 아니라 what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what이냐 that이냐. 자, 근데 뒷부분을 봤더니 there 비동사가 나왔어. 얘들아, there 비동사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형식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일형식이야 무조건. 됐어? 그러면은 countless colors라는 주어 나왔고 어라는 동사 나왔어. 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뒷부분에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럼 뭐랑 짝이야?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잖아. 그래서 뭐야? 접속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what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무슨 문장이라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완전한 문장. 됐어? 자,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죠. 뭐가 더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는 뭐 나와야 돼? 수식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무슨 역할?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수식어의 역할.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문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colors라는 명사 나와 있고요. 뒤를 보면은 are waiting이라는 동사만 나와 있습니다. 즉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쓴 겁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니까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다 적용했습니다. 지금 되셨나요? 이 문장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내용과 해석, 어법적 특징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도요. 왜 여기에 think를 쓰는가? 왜 여기에 that을 쓰는가? 왜 여기에 that을 쓰는가?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 다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to be created라고 나왔는데 이 to be created는 왜 나온 거냐면요. 만들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됐죠.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좀 잠깐 지워볼게. 여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잘 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create는 만들다예요. 근데 수동태로 나왔잖아. 그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 그럼 만들어지도록 기다린대요. 자, 만들어지는 게 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to be created의 주어가 뭘까요? 만들어진대. 뭐가 만들어진대? 뭐가? 색깔이에요, 색깔. 됐어?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연결해보자. 잘 봐. 잘 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대세 이름은 다시 한번 써볼게. 이 대세 이름은 관계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죠. 됐어요? 그럼 이 대스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을까? 앞에 나와 있는 colors를 대신하고 있는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colors are waiting to be created.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우리가 최근에 또 배운 거, 지금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요, 원래 우리가 앞에다가 for 목적어 이렇게 쓰잖아요. 의미상의 주어를 쓰잖아.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없네요, 지금. 왜 없어요? 문장 주어랑 똑같으니까요. 됐어? 우리 다 배운 거잖아. 그렇지? 오늘 데일리에도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To be created의 주어는 결국 누구예요? colors가 되는 거예요. colors. 됐나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만들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다 배운 내용이에요. 만들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색깔이 여전히 아마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됐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워낙 중요한 문장이어서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뭐지? 이게 다 됐나? 아, 됐다. 원래 이런 거 뺐다 끼면 돼요. 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니 메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케이션 스카우트랍니다. 장소 섭외가래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냐? 바트나이웨쿠라고 있나? 아무튼간 뭐 여기 뭐 국립공원이랍니다. 이게 Frozen Beauty of Iceland.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이제 얼음으로 덮인 아름다움 이렇게 나왔네요. 바트나이웨쿠? 바트나이웨쿠 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여기 아래 있었구나. 바트나이웨쿠. 아이씨,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복사해야겠다. 자, 이번에도 한번 알아보자. 아,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게 국립공원이야? 이거 좀 특이하네요. 국립공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잠깐만, 아니 이렇게까지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잠깐만, 왜 자꾸 이게 나와? 유럽 여행 전문 막 이렇게 나와.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와. 네,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립공원의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네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얼음으로 진짜 이렇게 뒤덮여 있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H locations call. H가 아니네. sorry. I locations call. 자, 나는 장소 섭외가야. And 그리고 my job, 내 직업은 is finding perfect places to shoot movies. 영화를 촬영하기에 제일 완벽한 그런 장소. 이런 거를 찾는 게 바로 내 일이랍니다. 여기에서의 finding은 동명사예요, 여러분. 동명사.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찾는 것을 했겠죠? 찾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is the best place, 최고의 장소입니다. For many location scouts to visit. 자, 여기 또 나왔는데 이렇게 따로 묶을게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또 나왔습니다. 의미상 주어예요. 요 to visit은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 동문문서 좀 바꿔주세요. 내가 쓴 대로. 됐나요? 자, 아이슬란드는 is the best place, 최고의 장소입니다. 의미상 주어니까 은은이가 채색해야겠지. 많은 장소 섭외가들이 to visit, 방문할, 됐어요? 방문할 최고의 장소입니다.
왜 최고의 장소인데? due to 뭐뭐 때문에 its unusual beauty. 그것의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움 때문에요.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장소 섭외가에게는 굉장히 최고의 장소라는 거죠. 자, my personal favorite. 나의 개인적인 제일 좋아하는 가장 선호는 무엇이냐면요. 바트나이 웨프트 국립공원이랍니다. 이어서 볼게요. The sharp cliffs, 가파른 절벽. Blue glacier caves, 푸른 빙하 동굴. 그리고 long mountain ranges. 여기서 range는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산맥. 그래서 긴 산맥은 can standing for. 자, 여기서 standing for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standing for 뭐를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replace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replace. 됐어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대신하다. standing for. 자, 그러면 가파른 절벽, 푸른 빙하동굴 그리고 긴 산맥은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Any place in the world. 세계의 어떤 장소라도요. 또는요 the universe. 우주의 어떤 장소라도.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나 또는 우주의 어느 장소라도 가파른 절벽, 푸른 빙하동굴, 긴 산맥 이런 것들을 대신할 긴 산맥들은 어떤 장소라도 대체할 수가 있답니다. In fact, 사실상 the recent sci-fi movie 이 sci-fi가 뭐냐면요 science fiction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를 말해요. SF 영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길게 쓰면 science fiction을 말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그 공상과학 영화랍니다. We shot here. 우리가 여기서 촬영했었던 최근 공상과학 영화가 was produced, 만들어졌어요. Without using computer graphics.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 없이요. 그래서 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뒤에 뭐습니까? 명사 써야 돼요. 그래서 using이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경치를 뭐 대충 봤지만 되게 막 진짜 막 그림 같은 풍경도 있고 막 진짜 이거 뭐 포토샵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CG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풍경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찍었던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CG 없이 됐어요? 이 CG가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컴퓨터 그래픽. 그래서 이 CG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니까 그런 거겠죠. 이어서 아이슬란드는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help 뒤에 또 나왔어요. make 동사원형 나왔죠. 어떻게 써도 된다? to make로 써도 된다고요. 자, 아이슬란드는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뭘 도와줄 수 있어?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make가 얘들아 또 사역동사야. 됐어? 그러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것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 come 이라는 동사원형 보이시죠? 됐어요? 자, 여기서 come true라는 표현이 있는데 come true는 실현되다라는 뜻이야.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이슬란드는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도와줄 수 있어?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Our wildest dreams. 우리의 가장 무모한 꿈이 실현되게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On the movie screen. 영화 스크린에서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가장 무모한 꿈을 스크린에서 실현되게 만들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무모한 꿈이라는 것도 약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 어떤 특정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CG를 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CG를 안 넣고는 불가능한 그런 장면이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 막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거를 CG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배경도 마찬가지겠죠. 뭐 거기에 나오는 무슨 뭐 마법 같은 거 이렇게 휙휙 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CG고요. 그런 거 말고 배경 있잖아, 배경. 그 옛날 영화인데 저는 사실 그런 시리즈를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잘 안 보긴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 3인가 그걸 봤거든요. 왕의 기한. 내가 중학교 때 봤어요. 좀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 반지의 제왕 3를 보면은 내가 한 장면만 딱 기억나는데 엄청나게 넓은 이제 평야 같은 데에서 이렇게 대군이 막
막 이렇게 막 싸우는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다 CG예요, 다 CG. 다 CG인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막 이제 기마병들, 병사들도 다 CG고요. 당연히 뭐 마법 같은 거 쓰는 것도 다 CG고 그 들판도 CG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그 실제로 그 들판이 막 이렇게 있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를 섭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드넓은 평야였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G를 쓴다 이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어떠냐는 거야. 아이슬란드는요, 우리의 가장 무모한 꿈? 이거를 과연, 이런 배경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허무맹랑한 배경을 뭔가 세팅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꿈을 실현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왜? 배경이 너무, 경치가 너무 멋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다시 한번 각 직업별로 자연에 의해 영감을 받은 거에 대한 소개글이었고요. 총 3가지의 직업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낼 때는요, 직업별로 나눠서 내거나, 지금 직업이 3개 나왔으니 2개 정도를 묶어서 문제에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본문 1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말해줄게요.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본문 1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일단은 큰 주제. 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었어요? 전체 주제는 첫 문장이에요. 이게 전체 주제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데 서로 다른 직업 분야의 사람들이 자연에 의해 영감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거였죠.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즉 직업별로 자연에 의해 영감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전체 주제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쓰자면 도식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도식적으로. 도식적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표처럼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하면 돼? 1번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 생태학자에 대해서 나왔었죠. 생태학자고요. 직업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생태학자고 그리고 얘가 방문한 곳은 마다가스카르의 성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마다가스카르의 성림을 이제 20년간 이제 뭐 방문을 했다고 이제 초반에 나왔었죠. 동식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마다가스카르의 성림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특징이 뭐였습니까? 돌들이 뾰족하다라는 거였죠. 돌이 뾰족함. 그렇죠? 특징은 다 있잖아요. 우리 3개 지역의 특징이 다 있었죠. 그렇죠? 아까 전에 그 2번째에 나왔던 거는 이제 색깔이 뭐 여러 가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슬란드 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치가 굉장히 이제 뭐 눈으로 덮여 있는 뭐 이제 그런 멋진 경치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돌이 뾰족하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원리. 이 2줄이 원리에 대한 거였어요. 원리는 무엇입니까? 비에 의해서 뾰족해졌다는 거죠. 비에 의해 뾰족해질. 돌이 뾰족해질. 돌을 빼고 없네요. 비에 의해 돌이 뾰족해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2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제 그 환경 자체가 험난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도 있다. 그 동물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쓴 게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어디 갔냐? 그 여우 원숭이라고 나왔네요. 여우 원숭이. 동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이 동물의 특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이제 항상 놀라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이제 그 놀라게 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게 Jack in the Box라는 이제 비유적 표현을 했죠. 마치 Jack in the Box 같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놀라움을 준다. 그래서 그 필자에게, 그러니까 이 생태학자에게 항상 놀라움을 선사한다. 놀라움을 준다.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이런 거. 그러면은 첫 번째 본문에서 나온 거는 사실 이게 다였거든요. 이게 다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영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영감을 어떻게 받는다? 뾰족하면서 이 험난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놀라움을 주고요. 하나를 더 써야겠네. 그러면은 놀라움을 주고 플러스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바짝 차리게 함.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돌이 뾰족하고 험난해. 이걸로 인해서 놀라움을 주는 거고 플러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영감을 얻는다고.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전체 주제는 영감을 어떻게 받느냐예요. 이 생태학자는 영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 돌이 어떻게 막 뾰족하고 그러네. 동물들도 막 험난한 환경에서 다니고 있고, 야, 이거 나도 좀 조심해야겠네. 와, 이러면서 보는 거야. 놀라면서. 그래서 이러면서 영감을 얻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본문 2번과 본문 3번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수는 이런 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제가 예시로 쓴 거지 무조건 특징, 뭐 원리 뭐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제목을 이렇게 써보고 번호를 매겨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내용 학습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거를 한번 해와 보시겠어요? 이거는 별도의 추가 숙제입니다. 별도의 추가 숙제. 알겠죠? 본문 2와 3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금 일찍 끝내죠.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 2과 대화문 진도를 나갈 거예요. 토요일 날. 그리고 첨삭을 좀 위주로 할 겁니다. 첨삭 위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질문할 거를 저한테 많이 좀 챙겨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